가해자야 내 아이가. 네.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것 같거든요. 막 이게 나쁜 거란 건 아는데 일단 내 아이인데 어떻게 이걸 지도를 해야 될까. 왕따 문제는 가해자 역할만 하는 애, 피해자 역할만 하는 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거의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왕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른들이 미숙하게 접근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거죠.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잘 도와주면 얘네들이 가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.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다음에 이제 가해로 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가 어떻게 가냐면 내가 또 당할 수 없는 거예요. 겁낸 척을 하고 막. 그러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얘로 몰고 가야 내가 피해자가 안 돼요. 한번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역할을 바꿔요. 그러니까 가해자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어떻게 뜯어고치면 뭐가 문제가 해결된다.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해자 가해자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.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가해의 역할만 한다.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피해 가해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라 가해 역할만 하고 그걸 즐겨. 누군가 가해를 하는 걸 즐겨. 그럼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거든요.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 그런 케이스들인데 그러면 요건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돼요. 상담이 아니라요. 상담보다 좀 더 이렇게 단계가 높은 거죠. 만약에 그런 케이스다 그러면 얘네들은 포인트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리는데 맞는 애가 얼마나 아플지를 내가 느껴져. 그럼 어떻게 때리겠어요? 못 때리거든요.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키워지면 가해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정말 심각한 애들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서 쉽지는 않지만 남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행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 피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를 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다라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자꾸 도와주는 그런 접근이 훨씬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바뀌면 좀 그런 게 덜할까요?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남들이 그러는데